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억울하고 분하고 때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복수는 반드시 화를 내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강한 사람들은 더 현명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지켜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빛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를 낮추려 하고 상처를 주며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기를 바라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면 결국 상처를 준 사람들은 가장 큰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데 여러분은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최고의 복수는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반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한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려서 그것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남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 복수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배우고 성장하세요. 운동을 시작해도 좋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럼 결국 누가 이기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순간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나은 길을 선택하세요. 결국 승자는 여러분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 무시가 최고의 무기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크게 상처받는 순간이 누군가가 우리를 깎아내리고 조롱할 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들리길 바라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 자신들이 우위에 서려 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무시하는 것.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반응할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한다고 해서 반드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계속 신경 쓰고 그들에게 반응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그들에 의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길을 간다면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무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적에게 감정을 보이지 마라. 그것이 곧 너의 약점이 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그 순간을 즐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지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수도 있고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당신이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내길 바라지만 당신이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힐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그들을 신경 쓰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복수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순간 그들은 가장 큰 패배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셋째, 성공으로 보여줘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들추고 우리의 가능성을 무시하며 우리가 실패하길 바라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억울함에 반박하고 싶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외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격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어마어마한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결국 세상은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복수는 내가 한때 꿈꿨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를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응답은 바로 우리가 꿈꾸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직장에서 무시당했다면 더 나은 실력을 쌓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했다면 그 의심이 틀렸음을 보여줄 만큼 성장하세요.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사건을 이야기하며 하찮은 사람들은 남을 이야기한다.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결국 남의 이야기나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스티브 잡스도 생전에 이런 말을 했죠. 혁신을 이루면 그들은 너를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결국엔 따라오게 된다. 처음엔 다들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노력하고
결국 성공을 이루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세요.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말로 싸우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성공으로 보여주세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진짜 승자는 여러분이 될 테니까요. 넷째, 행복한 모습을 자랑하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을 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아파하고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좌절하길 바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역시 내가 옳았어. 저 사람은 내 말 한마디에도 무너질 정도로 약한 사람이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수록 결국 승자는 그들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웃을 때 더 나아진다. 우리가 밝게 웃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 했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무너지길 바랐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세상에는 이상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만족을 느끼고 남이 힘들어할 때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신경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복수다. 이 말처럼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도 더 밝고 더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은 가장 큰 패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대신 더 즐겁게 살기로 결심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세요. 더 밝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게.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가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순간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어. 이제부터는 슬픔과 분노가 아닌 행복으로 복수하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복수법입니다. 다섯째, 나 자신을 더 사랑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들춰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깎아내리며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바뀌어야 할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이 아니다. 맞아요. 우리가 남의 말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넌 안 돼. 넌 부족해. 넌 그럴 자격이 없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하찮게 만들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순간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조종할 권한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순간 남들의 말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된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시선을 받든 여러분은 여러분 그대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남들의 말에 흔들리며 상처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남에게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그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라. 우리를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나를 무시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되갚아주고 싶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나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장 싫어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심이 계속된다면 결국 온 세상이 눈먼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상처 줬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면 결국 우리는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끌어내려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사람, 또 하나는 스스로 성장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 우리를 상처 준 사람들은 대부분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들은 남을 무너뜨리고 조롱함으로써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를 깎아내리려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얕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그들의 말과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미국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시간에 스스로 더 나아져라. 그렇습니다. 복수를 생각하며 분노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나의 성장과 발전에 쓰세요. 나는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더 성숙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나를 상처 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숙이란 남이 어떻게 행동하든 내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맞아요. 성숙한 사람은 남이 비열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죠.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보다 더 성숙하고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그들이 질투할 만큼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들이 신경 쓰일 만큼 더 성장하세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완벽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일곱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상처를 주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사람은 나를 후회할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감정 속에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수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더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은 철학자 니체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해주고 성장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우리는 흔히 상처를 준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관계는 이미 끝났고 우리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잊을 수도 있고 당신의 말을 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했을 때의 감정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걸까?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미국의 기업가 짐 론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이 당신을 결정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나요?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아니면 여러분을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들은 과거일 뿐입니다.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더 밝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 순간 과거의 상처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저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네.
그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선택하세요. 더 멋진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8번째, 유머로 넘겨라.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화를 내고 싸우고 상처를 받는 것. 또 하나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하지만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머로 넘기는 것. 유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머 감각은 역경을 이겨내는 위대한 방어막이다. 유머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상대를 무력화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비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말을 정색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넘겨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보네. 계속 나한테 신경 쓰는 거 보니까. 너도 참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나 인기 많아진 기분인데 이 정도로는 안 돼. 좀 더 노력해서 날 진짜 화나게 해봐.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내고 상처받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당신이 즐기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동기부여 강연가인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대신 가볍게 웃어 넘기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인생을 훨씬 쉽게 만들어줄 것이다. 유머를 사용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받아치는 모습. 오히려 당황하는 건 그들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웃음은 우리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비꼬며 말한다면, 와, 너 덕분에 오늘 하루도 심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치세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대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고 강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빼앗기지 말 것. 그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화내고 상처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유머로 넘기면 그들은 힘을 잃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머는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우아한 방식의 복수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여러분을 비꼬고 깎아내리려 한다면 그저 미소를 짓고 말하세요. 아, 나 오늘 기분 좋은데 더 기분 좋아지게 해줘서 고마워. 그 순간 당신이 이긴 것입니다. 9번째, 그들에게서 배워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떠올리면 억울한 감정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인생에 등장한 이유가 단순히 상처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다. 어떤 이는 내가 본받을 사람이 되고 어떤 이는 내가 반면교사로 삼을 사람이 된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도 결국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채운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 남에게 함부로 상처 주면 안 된다. 진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나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는 대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무익한 경험은 없다. 나쁜 경험조차도 교훈이 된다. 나쁜 경험도 결국 우리에게 배움이 됩니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아야겠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신중해야겠구나. 나는 절대 저렇게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 그 경험은 더 이상 상처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든 것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은 결국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나쁜 사람을 만난 것도 힘든 일을 겪은 것도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대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살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미움 대신 깨달음을 가져가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10번째, 결국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답이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화가 날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쉽게 잊지 못합니다. 억울한 감정, 분노, 후회, 이 모든 감정들이 계속 우리를 붙잡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최고의 복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상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화를 내고 밤에 누워서 이렇게 말할 걸 하고 속으로 되뇌고 있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여전히 그들에게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이 나를 지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들을 신경 쓰는 것이다. 우리가 신경 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감정을 통제할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싶나요?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화났던 일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몇 년 전 혹은 몇 달 전,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그 사람이 준 상처가 절대 잊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직도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흐릿하게 희미해졌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네.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복수를 완벽하게 끝낸 것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유명한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않지만 미래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수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결심하세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을 내 감정 속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 이제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나는 앞으로 더 행복한 것들에 집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과거의 상처도 그 사람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승자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복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깎아내리려 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배신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줄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최고의 복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신경 쓰며 내 삶을 소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미움과 복수심에 휩싸이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승자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가 아물 기회를 스스로 막는 것이다. 미움에 얽매이면 결국 상처받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모든 걸 뛰어넘어 더 좋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방법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럼 결국 누가 승자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를 성장시키세요. 그리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제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아, 나는 이미 이겨버렸구나.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결국 진짜 승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복수입니다.
여러분이 꼭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